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수시문항이고요. 수시 자연 1회 4번 같이 이제 보십니다. 되게 대단히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초점 두 개를 타원과 쌍곡선이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이 바로 길이의 곱이 이제 20인 이런 상황에서 비율의 바로 이 값의 범위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보면 이런 관계니까 그냥 이제 이 비율은 뭐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냥 표현해 보면 PF 프라임이 PF분의 20이니까 결국에 이제 이 아이는 20분의 PF 얘 이제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곱의 범위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PF 제곱의 이제 범위를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상황을 이해해 나가도 되겠다. 자, 봅시다. 저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살펴보는데 일단 얘네 이제 그림을 이제 통해서 상황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얘가 이제 F 프라임 그리고 얘가 이제 F 이런 아이에 대해서 뭐 대충 이제 타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쌍곡선도 대충 이런 식의 이제 쌍곡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요점 P가 있고 그래서 PF 프라임 이런 아이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나는 이제 이 PF의 범주를 이제 구해줘야 하죠. 뭐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선생님 저는 이 교점을 한번 구해봐서 이 길이 관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범위 조사해 볼까요?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런 타원의 식 그래서 A제곱 그리고 이제 B제곱 얘는 이제 25가 되는 이런 관계 있죠. 다시 C제곱 X제곱 빼기 D제곱 Y제곱은 1 그래서 C제곱 그리고 이제 D제곱 얘가 25 이렇게 되는 관계까지는 뭐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뭐 하고 싶다고? 교점을 구해. 연립을 하죠. 근데 이제 연립을 하면 어떠니?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무 복잡하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적으로 대수적으로 상황을 이제 해결하는 걸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증적으로 이제 상황을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 이제 초점을 지나는 직선 2차 곡선에서 초점 지나는 직선에는 서분이 나와. 그럼 뭘 이용하자고? 바로 정의를 이제 활용해 준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정의를 이제 활용한 식을 이제 써보면 이런 식이 이제 가능하겠다. 내가 이제 이 아이를 갖다가 알파라고 두고 이 아이를 갖다가 베타라고 이렇게 이제 두면 그러면 이제 타원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가 쌍곡선에서는 바로 2c 이런 아이가 이제 돼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런 아이가 이제 돼버리는 거라서 지금 이제 있는 식이 뭐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야. 알파 곱하기 이제 베타가 20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오케이?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PF 프라임분의 PF이기 때문에 알파분의 베타를 이제 구해줘야 하는 거죠. 그죠? 알파분의 이제 베타를 구하는데 이때 이 알파분의 베타는 이 관계를 통하면 알파 대신 베타분의 20을 쓰든가 베타 대신 뭐 알파분의 20을 쓰든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 제곱분의 20을 구하든가 아니면 20분의 베타 제곱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뭐가 좀 더 편하니? 당연 얘가 이제 좀 더 편하죠. 그죠? 분자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베타의 범주를 이제 구해본다. 그럼 이제 베타를 이제 구해봤더니 베타를 이제 뺐을 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베타가
2베타가 2a 빼기 2c니까 a 빼기 c 이렇게 되나니까 돼.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a와 c의 범위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a와 c의 범주를 구하는데 사실 이 a와 c의 범주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a 제곱 빼기 25가 b 제곱이 되는데 얘가 이제 0보다 크죠. 그러니까 a는 5보다 크다. a 제곱이 25보다 크니까 a는 5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범위를 이제 구해낼 수 있어요. 다시 c도 역시 보면 c 제곱은 25 빼기 c 제곱이 d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0보다 역시 이제 크니까 c 제곱은 25보다 이제 작고요. 그러면 이제 c는 5보다 작게 되는데 다만 얘는 이제 0보다는 이제 큰 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주고 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랬을 때 이제 A와 C의 이런 이제 범주를 이제 구하는데 A와 C가 이제 관련이 있는지도 봐야 돼. 특히 이제 하나의 문제로 나타내면 이제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알파도 뭐가 됩니까? 알파도 A 플러스 C가 돼. 오케이? 지금 이제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둘의 이제 관계에 의해서 A와 C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데 A 빼기 C, A 플러스 A 빼기 C가 20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제곱 얘로부터 A제곱 빼기 이제 C제곱이 20이 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나 이제 이 범주가 궁금해서 이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를 C의 범위로 이제 C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제곱이 결국엔 C 제곱 더하기 이제 20이 되니까 결국에 이제 A는 양수니까 C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이제 쓰실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뭐 루트 C 제곱 더하기 20 빼기 C가 되는 요런 아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식을 봐봐. A, B, C, D 문자 알파 베타까지 포함해서 6개가 있죠. 그리고 식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식으로 무조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이제 표현하자 라는 관점으로 보면 UI C로 베타가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나는 뭘 하면 돼? C의 범위를 이제 구해내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C의 범위를 이제 구해내는데 C의 범위 아까 이제 구했어요. 여기에서 요런 아이 요 아이가 25보다 크겠죠? 왜? A가 이제 5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다. 따라서 이제 요 아이로부터 나는 C제곱이 뭐보다 크다고요? 5보다 이제 크다. 그러니까 C는 루트 5보다 크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즉 여기 있는 이제 범주가 C가 루트 5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바로 5까지 이런 범주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범주에서 얘가 최대되는지 최소되는지 그걸 이제 값들을 이제 구해내면 되겠지. 그런 범주를 이제 구하면 여기 이제 베타가 베타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베타는 어차피 양수가 되는 아이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의 증가 감소에 따라서 최대와 최소가 이제 달라지겠죠. 즉 범위가 이제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아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함수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런 함수에서 범위를 이제 체크해 주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x가 2루트 20이고 2x가 되겠죠. 얘 날라가고 빼기 1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아이 정리해 보면 루트 x제곱 더하기 20이고요. x 빼기 루트 x제곱 더하기 20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루트 x제곱이니까 루트 x보다 이제 큰 아이야. 루트 x제곱보다 큰 아이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0이 되는 아이는 없어요. 그죠? 음수가 되니까 fx가 뭐 한다고? fx는 감소 이렇게 되는 아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fx라는 건 결국엔 누구보다 크고 f5보다는 이제 크게 될 거고요. f 루트 5보다는 작겠다. 그래서 이제 f와 f 루트 5의 함수 값들을 이제 구해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곱해서 몇으로?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값들을 이제 구해 보시면 범위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뭐 이 계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데 범위 자체는 어디에서부터 뭐 요 범주를 이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지우고 얘기를 하면 20분의 이제 베타 제곱의 범주가 20분의 F5의 제곱이 될 거고 20분의 F 루트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천천히 해주시면 요 아이가 이제 얼마가 되냐? 2분의 7 빼기 3 루트 5 이렇게 된 아이가 되고 이제 요 아이는 2분의 3 빼기 루트 5 이렇게까지 계산까지 마무리를 해봐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제 1번을 이제 했고요. 이제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을 이제 보시는데 2번은 이런 상황이에요. 좀 더 이제 쉬운 상황이죠. 좀 더 쉬운 상황입니다. 자, 이 길이, 이 각이 3분의 파이로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3분의 파이일 때 그때 비율의 값을 이제 구해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이제 굳이 지울 필요가 없어서 이 그림을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런 각이 이제 주어진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알파, 베타의 비율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재 죽고 있는 그런 식을 이제 활용하면 얘 이제 알파, 베타가 20이라는 식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 대한 식 하나만 더 만들면 알파, 베타를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구해서 바로 이제 비율의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이제 주어진 값이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 각이 주어지고 이 길이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식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머릿속 식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생각했겠죠. 코사인 법칙을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제 활용하면 결국에 10의 제곱이 뭐가 되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의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이제 100이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결국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요 아이가 얼마가 되고 있는 거야? 바로 120이 되는 이런 아이가 되겠죠? 지금 보면 이제 알파 베타가 20이면서 알파 더하기 이제 베타의 제곱의 합이 바로 이제 120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걸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알파 베타가 되니까 결국엔 120에다가 2 곱하기 몇? 20까지 해서 결국에 이제 160이 되는 거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0이지만 양수니까 그러니까 루트 160이 될 거고요. 이 아이는 4루트 1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하는데 뭐 합이 이것, 곱이 이것.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를 활용할 수 있고요. t 제곱 빼기 4루트 10t 더하기 20은요. 이것을 이제 두 분이 바로 이제 알파, 베타. 그 중에 알파가 이제 더 큰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아이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t를 이제 구해보면 몇? 2 루트 10 그리고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를 이제 제곱해야죠. 짝수원 공식을 쓴 거야. 그러면 40에서 20을 뺍니다. 그럼 이제 20만 이렇게 이제 남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엔 2루트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는 아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알파가 이제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건 알파분의 베타를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2루트 10 더하기 2루트 5분의 2루트 10 빼기 2루트 5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루트 10 루트 5분의 루트 10 루트 5다.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고 요거에 갖다가 이제 정리했더니 얘가 3 빼기 2루트 2가 나온다 까지 여러분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1번과 2번이 연관된 세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문항은 그런 이제 세트 문제까지는 아닌 거죠. 1번 못 풀었어도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1번, 2번 따로따로 점검도 해봐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